지금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잃지 않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많이 네. 알려주셨는데 또 그런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있는 경우 외에도 이제 금융 사기 같은 거를 당하거나 이제 네.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돈을 그렇죠.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연구원님도 그런 경험이 지금 되게 잘 나가던, 지금도 잘 나가고 계시지만 잘 나가던 그런 애널리스트 시절이실 때 네.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한번 썰 좀 풀어주시죠. 아프실 수도 있는데. 지금도 네. 그때를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루어요. 네. 사실 여기에 이제 이 책의 내용은 네. 뭐 책 선전하는 것보다도 네. 제가 실제로 당했던 상황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제 경험했던 이제 금융시장의 네. 뭐 좋은 사례 나쁜 사례들을 네. 진짜 이 우리 공동체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네. 사실 자기가 망가져요. 사실 더 좀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한 20년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었는데요. 아. 제가 이제 증권 그 금융회사의 전략기획실에서 네네. 예, 근무할 때였어요. 오. 그런데 그때 제가 아마 대리 1년 차였나? 하여튼 뭐 네. 초년생이었죠. 네네네. 사회생활 초년생이었는데 네. 후배 한 명이 와서 그러는 네. 거예요. 그 후배는 상당히 높은 분의 그 비서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얼굴도 잘생기고 음성도 좋고 너무 싹싹하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부서에서도 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네. 그 높은 분의 이제 비서로 이제 차출이 된 거죠. 발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네. 형님 어느 날은 전화가 와서 혹시 제가 지금 투자하는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어떤 회사의 채권인데 1년에 한 10% 정도의 이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회사가 잠깐 어떤 그 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거라서 네. 4개월 있다 갚아줄 거예요. 그래도 10%는 보장해요. 그러니까 솔깃하죠. 네네. 그럼 거의 30%라는 얘기거든요. 연수익률을 따지면.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알려주냐 그랬더니 형님이 너무 후배들한테 잘해주고 이 위에서 시키는 일 빨리빨리 해주셔갖고 제가 너무 그 편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꼭이요. 이거 약간 함정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꼭이요. 근데 진짜 4개월 있다가 네. 그 친구가 1,100만 원을 돌려줬어요. 1,000만 원에 1,100만 원. 그 1,000만 원을 냈는 네. 보냈는데 4개월 있다가 이제 100만 원. 네. 그럼 괜찮은 수익률이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야, 이런 거 또 있으면 알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이 친구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연락 온 거예요. 형, 이번에는 채권 아니고요. 내년에 IPO 하는 회사인데요. 투자자 세팅이 다 돼 있는데 근데 누가 뭐 일시적으로 못 들어오게 돼갖고 형님 혹시 그 현금 있으시면 들어오세요. 저번에 그거 뭐 놀고 있으면 그 돈 넣으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원래 세팅이 돼 있다가 그 자리가 빠졌다면서 예. 또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면 얼마까지 낼 수 있냐 그랬더니 이번엔 사실 2천까지 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그 친구한테 보냈죠. 근데 정말 의심 하나도 없으셨나요?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수익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봄이 됐습니다. 네. IPO가 이제 도달할 때죠. 그런데 그 회사는 IPO라는 걸 할 생각 전혀 없던 회사였고 결국 그때 문제가 생겼는데 이 친구는 앞선 투자도 한 적이 없었고요. 이 IPO에 투자를 한 적도 없었고요. 나 같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럼 그 100만 원 추가로 얹어주신 것도 남의 돈이었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또 낸 돈도 삼성전자 팔아서 낸 돈도 누군가의 이 돌려막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돌려막기가 흔히 이게 폰지라고 합니다. 그죠? 폰지. 한 번쯤 들어봤을 듯한 그 단어죠. 예, 네. 책의 챕터의 이제 소제목이 폰지, 돌려막기, 모든 사기의 어머니. 모든 사기의 근본에는 이 돌려막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수익을 좀 줘요. 그럼 사람들이 혹하죠. 이게 계속 가능한가 싶으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역사상 가장 큰 폰지 사기 사건이 뭐였냐면 이 폰지라는 사람이 친 건데 이거는 한 100년 됐어요.
원래 폰지라는 사람이 쳐서 이 폰지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미국에서 이태리 이민자였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국제 우편의 어떤 그 우표값의 어떤 차익을 가지고 네. 처음에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걸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망했죠. 그게 너무 이제 인상적이어서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하나의 이제 이 대명사로 이제 굳어진 겁니다. 근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메이도프라고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시아 나스닥 거래소의 뭐 이사장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몰래 이제 사설 폰지를 했던 겁니다. 진짜요? 네. 개인적으로? 예. 근데 그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게 저같이 뭐 1,000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네. 너무나 유명한 헐리우드 연예인들 또 금융인들 대상으로 수십조 단위의 폰지 사기를 했어요. 그것도 30년 동안. 그 사람을 보고 또 믿어서 그렇죠. 투자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분도 이 사기가 드러난 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모든 가격들이 빠져버리면서 네. 이 사람의 이제 행태가 드러났죠. 이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렇죠. 결국 드러나게 되는 왜냐하면 이게 폰지를 우리나라 말로 물레방아라고도 합니다. 물레방. 그리고 인공폭포라고도 불러요. 네. 인공폭포도 보면 네. 물이 흘러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아랫물 윗물이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네. 물레방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게 중단이 될 때는 외부의 유동성이 딱 끊겨버릴 때 같은 경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가 생기면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새로운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기가. 근데 이 폰지는 사실 이런 이제 사설의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들도 폰지 형태일 수 있어요. 네, 일본의 옛날에 제로금리로 떨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일본 보험사들이 여러 망했습니다. 우리는 보험사가 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일본도 근데 보험업이 상당히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연금보험을 파는데 이제 후발 보험사들이 연금보험을 파는데 8% 10%씩 금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이 이제 지금 내가 당장은 돈을 못 받지만 은퇴하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8%씩 계속 30년 동안 불어 있는 걸 가정을 하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심지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연금보험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은행이 그거를 막 장려를 했었어요. 예전에 막 적금 장려하듯이 그렇게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딱 들어보면 뭐 손해볼 게 없는 없죠. 그런데 이게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금리가 8% 10%가 나오려면 그런 투자 대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그때 버블이 깨지면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면서 이게 지속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폰지인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네. 사실 뭐 불법 뭐 사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금융 상품이었던 거잖아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럼 망했어요. 망하고 8개 보험회사가 망하고요. 그럼 결국 이제 보험의 가입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됐잖아요. 그 손해 본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다 뛸래? 2%만 받을래? 그러니까 금리 2%로 원래 나는 8%로 가입을 했는데 2%만 받으실래요? 아니면 원금까지 다 띄실래요? 회사 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다 2%라도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살아난 보험사들은 다른 보험사로 이제 이전되고 계약이. 어제 신문에 보면요. 땡땡 포인트 뭐 있어요. 땡땡 포인트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구속이 되고 막 그랬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불로 가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8만 원을 입금을 하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적립을 하는 거고 이 1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편의점 같은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선불 결제 어떤 플랫폼 땡땡 뭐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속이 될 수가 없죠. 왜 상품권 같은 경우도 그런 상품권 사기 그렇죠. 아까 들려주셨는데 뭐 9만 원 사면 10만 원 충전해주고 그렇죠. 근데 그 정도 한 10% 정도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잠깐 동안. 근데 이거는 20% 30%를 지속적으로 가능한 모델로 삼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망가졌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좀 울분을 삼킬 수가 없는데. 그 친구는 그 회사에서 연구원님한테만 그런 거예요? 아니, 다른 친구들 이제 나 같은 바보들은 이제 많이 이제 포섭을 한 거였죠. 그러고 잠적했나요? 하여튼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인 어떤 책임도 이제 물었고요. 그런데 제가 제 자랑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제가 네. 아시아에서 애널리스트 중에서 기업의 이익 추정을 제일 잘하는 네. 탑 7으로 뽑힌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후에도 이제 나름 이제 그 회사들이 어떻게 돈벌이를 하는지 이거 잘 맞춰갖고 네. 몇 번 이제 상도 받고 했는데 네. 저같이 그렇게 밝은 사람도 네. 당한다라는 거죠. 와, 이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사기당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확신이 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어떤 그런 사기의 패턴이라던가 네. 좀 어떤 것들을 의심해봐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을 네. 것 같은데요. 네. 항목들을 딱 꼭 집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금융사기들이 한 6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제 책을 보시면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네. 콕 집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콕 집어주기 위한 꼭 네. 이제 금융사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상황에 있어서 네. 어떤 콕 집어내서 어떤 가장 중요한 네. 동작 원리들을 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네.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뽑아낸 6가지의 어떤 이제 범주가 있습니다. 첫 오랜 번째는 시간 동안 보셨던 그 안목들. 네. 첫 번째는 네. 일단 이제 높은 수익률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 높은 네. 수익률. 예. 이건 적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네. 아까 이제 뭐 땡땡 포인트도 마찬가지인데 네. 20%의 수익이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8만 원 넣는데 10만 원을 적립해 주면. 예. 이런 이제 높은 수익률이 네.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예. 원금을 보장한다고. 세 번째는 여기에 각종 권위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권위요? 권위. 영어로는 authority. 예. 그래서 어떤... 누구도 했다. 높은 사람 누구도 했고 어떤 전문가도 했고 뭐도 했다. 그 이제 권위를 동원하는 게 있고요. 네. 네 번째는 배타성과 고립이에요. 배타성이요? 뭐냐면 아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이게 퍼져 나가는 순간 거짓된 거라는 게 들통나죠. 들통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특징들이 뭐 또 이제 어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도 어떻게 했냐면 네. 형님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이거 빨리 보내야 되니까. 빨리 보내기 위해서 일단 나한테 네. 주면 내가 하겠다. 예. 그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유도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캔 피셔라는 그 유명한 이제 그 투자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거는 무조건 100% 사기다. 예.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뭐 5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범주화 시킨 거고요. 이 범주화라는 거는 그것만 가졌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생성되지는 않아요. 인과관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과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아까 콕 집어달라는 거. 그걸 이제 이론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따분한 면이 있는데 이론화라고 이제 옛날 유명한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이론화를 시켜보면 뭐가 있냐면은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행위는 제가 볼 때 반드시 금융사기입니다. 자, 금융시장의 원리는 뭐냐면요. 중력의 법칙과 같이 우리가 지금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있는 분들은 여기 없죠. 그렇죠, 없죠. 없죠? 등 뒤에 날개가 달리신 분 없잖아요. 없죠. 아이언맨도 없으시고 벗어날 수 없는 금융시장의 원리는 위험과 수익이 서로 대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많이 노출하면 코인 투자하면 기대 수익도 높지만 빵 될 수 있는 거예요. 코인은 어디에 뭐 수탁이 돼 있거나 뭐 일부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대응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금융사기범, 시장의 사기범, 우리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러시안 룰렛 아시죠? 유견발 리볼버에다가 총알 한 방을 넣고 땡겼을 때 옛날에 디어 헌터라는 영화에서 이제 나오죠. 포로들 대상으로 잔인한 어떤 이제 학대죠. 유견발 리볼버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내기를 한다고 칩시다. 진짜 서바이벌 게임인데 나한테 올 수 있는 위험의 크기는 6분의 1이에요. 그죠? 그쵸. 예.
6분의 1입니다. 네. 그리고 뭐 불가능하지만 99연발 리볼버가 있다고 칩시다. 네. 예. 그러면 이거는 99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겠죠. 100연발이라고 치면 이제 100분의 1, 100명이 참가하면 네. 뭐 이런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금융사기범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리볼버는 특수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차례에서는 안 쏴, 안 땡겨져. 그런 걸 확정해 주는. 네,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금융시장에 그런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금융시장에서 네. 가장 똑똑하고 뭐랄까 이제 성과가 좋은 집단을 꼽으라고 하면 네. 예, 골드만삭스라는 네, 미국의 네.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만 명이 근무를 하는데 네. 이 중에 한 10,000명 넘게 네. IT 그 인력이에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인력 하면서 정말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 와서 하는데 네. 이 회사의 성과도 보면요. 네네. 월등히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하고 이 회사가 내는 수익하고는 정확하게 일치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지도 않고요. 그래요? 딱 위험만큼 벌어요. 네. 그래서 진짜? 어느 날 와서 이게 절대 안 깨지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그거는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네. 당신은 우주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주 저 멀리 가 있는 얘기예요. 우주 저 멀리 가 있는. 이게 진짜 위험한 게 그 말에 사실 솔깃하게 되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 말에 솔깃하게 되는 건데 저 연구원님 만나러 오기 전에도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네. 무슨 제목은 검사 결과가 음성입니다 이렇게 낚시질을 하더니 보니까 무슨 뭐 메타버스 관련 작전 종목을 알려주면서 네. 550% 손실이 절대 없으면 550%를 보장해드리겠다. 7일 안으로 2억 원을 만들어드리겠다. 막 이러면서 지금 아니 뭐 이제 선착순 100명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면서 단톡방 입장을 유도하는 네. 문자를 받았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콕 집어달라는 거 그리고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론화, 금융사기 이론화는 바로 높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데 네. 거기에 그게 딱 들어있는 거죠. 그 금융사기에 조심해야 하는 그런 항목들, 의심해볼 항목들을 그렇죠. 네. 다 갖추고 있는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네, 들어갈 뻔했는데 네. 지금 좀 위험하네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행운의 편지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진짜 뭐 SNS로 이제 네, 쪽지 그렇죠. 같은 걸로 오기도 하고 네, 뭐 투자뿐 아니라 뭐 무슨 뭐 블로그 팔아라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은 그런 이제 금융 사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그래도 진짜 조금 더 조심해야 이것만 조심하면 금융 사기를 피할 수 있다 이런 거 좀만 더 찝어주시면 안 될까요? 꼭 집어 드린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에 그 대입하거나 이제 부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오히려 이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이제 메이도프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너무나 이 시장의 이 타락한 상황 그리고 이제 돈을 훔쳐가는 상황 이런 상황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았어요. 많았고요. 2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역사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길 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장밋빛 미래,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또 장밋빛 미래가 우리한테 펼쳐진다는. 지금처럼 막 4차 산업혁명. 그렇죠. 딱 그거예요. 산업혁명 얘기를 드릴 겁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상황에 또 맞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동성이. 이것도 지금이네요. 유동성이 넘쳐나죠. 1820년 경이었어요. 그때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포야이스 공화국의 왕자다. 실제로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지만 남미 해방운동에 참전했다가 포야이스 공화국의 왕으로부터 왕좌의 자기를 받았고 지위를 부여받았고 이 포야이스 공화국은 어떤 데인지에 대해서 무려 300페이지가 넘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해설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포야이스 공화국은 이 카리비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시사철 온화하고 따뜻한 이 바람이 불어오고 뭐 농작물은 4모작, 뭐 5모작도 가능하고 장엄한 산에서
풍부한 이 마호가니 어. 나무와 삼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산을 흘러 내려오는 강에는 사금들이 막 반짝반짝하고 네. 살기 좋은 나라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사냥을 하면 일주일 내내 모든 가축들을 부양해서 먹고 살 수 있다. 네. 정말 이 가축들이 네. 그냥 내비둬도 살이 찌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부족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땅을 개척할 이민자가 부족하고 네. 이제 자본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야이스 공화국의 채권을 네. 스코틀랜드 땅에 스코틀랜드는 정말 가보시면요 우중충합니다. 땅도 척박하고요 우중충해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포야이스의 환상이 네. 쉽게 먹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채권을 팔아요. 예, 자본이 부족하다고 했으니 채권을 파는데 네. 그 채권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지. 그때 당시의 물가랑 비교를 하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금리가 얼마였냐면 6%였어요. 이 채권의 금리가. 지금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1820년도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나폴레옹 네. 전쟁을 할 때예요. 결국 영국이 이제 이겼죠. 나폴레옹 전쟁을 하면서 스코틀랜드 영국 정부가 채권을 많이 찍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전비를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쟁 비용을. 네네네. 그때 금리를 6%, 7%로 이제 막 찍어냈는데 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게 필요가 없었죠. 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투자할 대상을 찾고 싶었어요. 네. 그때 이 포야이스 공화국의 6%짜리 채권이 짜잔 하고 나타났다. 아. 당시 시대적 배경이 또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남미가 스페인으로부터 해방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볼리바르가 당시에 이제 그 볼리비아를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채권을 또 발행을 했는데 이걸 네.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 중남미의 채권들, 지금으로 치면 이머징 국가의 채권을 영국과 유럽에서 쉽게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던 겁니다. 너무나 목말랐어 6%짜리 채권에.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신문에 났냐면 그 당시 채권 열풍에 대해서 걸리버가 네. 소인국 채권을 가지고 와서 팔아도 네. 불티나게 팔릴 거다. 네. 그... 예, 걸리버가. 네. 예, 그 정도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맥그리거는 어떤 짓을 했냐면 아까 또 부족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이민자라 그랬죠. 아, 네. 예, 땅을 일굴. 이민자를 직접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어디서 보냈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 꼬셔갖고 그때 그럼 또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네. 포야이스의 현금을 바꿔줬어요. 이걸 가지고 포야이스로 가면 쓸 수 있다 거기서 하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네. 7척의 배, 네. 한 뭐 200명, 300명씩 탄 7척의 배가 네. 그쪽으로 떠났습니다. 결말은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예. 알 것 같은. 포야이스라는 곳에 딱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온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포야이스 그 항구에 있는 첨탑을 보기 위해서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도전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항구가 없기 때문에 도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내렸는데 여기서 풍토병에 걸리고 해서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진짜 희대의 그 국제적인 사기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라 자 당시에는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머징의 어떤 개발, 남미,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사기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는데 자 지금 200년 후로 다시 와서요. 우리 현실을 봅시다. 우리 현실을 보면 여러 이제 코인들이 보면 백서라는 걸 내잖아요. 네. 저는 이 백서의 내용들이 네. 물론 이제 코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진짜 잡코인도 많거든요. 예. 이 백서들은 결국 포야이스 공화국의 안내서랑 제가 뭐가 다른가 싶어요. 현대판 포야이스 공화국의 안내서. 제 책에 이 내용이 있는 거가 챕터의 제목이 내러티브와 숫자예요. 내러티브. 환상을 심어준다는 거죠. 네. 사람들은 이야기에 심취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맞아요. 이야기에 심취하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게 예나 지금이나 이 필요 조건만 맞춰지면 언제든지 내 돈을 훔쳐가는
금융시장을 통해서. 그 패턴이 있네요. 그렇죠. 그냥 살만 조금 다르게 입혀질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도취해 있을 때 네.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네. 이 제 책을 통해서 또 과거를 돌아보시면 더 좋은데요. 예, 꼭 반출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딱 그 그럼요.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네요. 유동성과 혁명 약간 그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웃파이터가 돼야 돼요. 무조건 9시에 개장하자마자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않은 수준으로 네. 오늘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 뭘 네. 사고 팔까 이런 분들이 사실 있어요. 네. 예. 많죠. 예. 이러면 정말 네. 아까 A, B, C 중에서 C가 되는 겁니다. 아웃파이터가 A가 되는 거죠. 잃지 않아야 벌 수 있다는 거. 네.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또 옛날 과거 세계사 이야기까지 같이 끌어서 재밌게 네. 풀어주셨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진짜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네네. 있어요. 네. 지금 이야기 들려주신 것처럼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들도 그 안에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책이 조금 쉽게 읽히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제 그런 세계사적인 그런 뭐 지식이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수도 있고 이제 투자 판단의 근육을 키워주는 책이 네. 아닌가.